주요 경제 현안을 정리해 보겠는데 먼저 준비된 리포트로부터 먼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일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삼성생명 일탈 회계 논란에 대해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춰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빠르면 12월 말 늦어도 1월에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쿠팡과 업비트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이 원장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보안 시스템 투자는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금융권 보안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안 부분이 부족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증권사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환 리스크에 노출됐을 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증권사가 위험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시중은행의 대출 절벽 우려에 대해 대출 한도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부분이 확인됐지만 대출 관련 충격이나 절벽이 발생할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현재 금감원의 특별사법경찰에 강제조사권과 인지수사권이 없어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보라입니다. 삼성생명 일탈 회계 논란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부채로 볼지 자본으로 볼지 여부입니다.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새 회계기준상 일탈 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삼성생명은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유배당 보험 가입자의 납입급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처분하는 등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한도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의 회계 처리를 국제기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항목이 자본으로 분류되면 계약자들이 자신의 돈으로 산 주식인데 회사 자본으로 넣는 데 대한 반발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 부채로 잡으면 부채 증가, 자본 감소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하는 등의 부차적인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네,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스튜디오로 직접 모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금감원이 한국회계기준과 함께 회의를 열어서 삼성생명 등 생보사 IFRS 17의 일탈회계 여부를 판단했다는데 금감원이 일탈회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찬진 금감원장이 IFRS 17의 원칙에 맞추는 것이 국제기준상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상적인 기준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는데요. 회계 혼란을 막기 위해서 올해 결산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와도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네, 지금 고환율 원인 중 하나로 서학개미, 해외 투자 언급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도 해외 주식 열풍에 대해서 약간 우려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또 구윤철 부총리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추가 과세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다가 반발의 분위기가 이제 약간 좀 불 끄는 분위기로 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일단 당장 금감원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조금 달랐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하겠냐면서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 원장도 개인적으로 자산의 1% 정도를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과 보호의 적절성에 대해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큰 충격을 주고 있죠. 업비트의 445억 원 유출, 롯데카드 해킹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금융사의 보안 투자가 국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보안이 뚫리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내의 보안 조항을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에 사전 통지된 이 역대급
ELS 과징금, 일단 ELS 과징금에 대해서 좀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그 규모가 한 2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금감원이 앞서서 KB나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5개 은행에 약 2조 원 규모의 제재를 예고했는데요. 은행들이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를 판매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이 2조 원이라는 금액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의지를 보여주는 첫 리딩 케이스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향후 고위험 상품 판매 관행 전반에 대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잠시 광고 보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 일탈 회계 논란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부채로 볼지 자본으로 볼지 여부입니다.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새 회계기준상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삼성생명은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유배당 보험 가입자의 납입급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처분하는 등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한도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의 회계 처리를 국제기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항목이 자본으로 분류되면 계약자들이 자신의 돈으로 산 주식인데 회사 자본으로 넣는 데 대한 반발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 부채로 잡으면 부채 증가, 자본 감소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하는 등의 부차적인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네, 저희 방송 진행 과정에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양해 말씀 올리고요. 제가 아까 이보라 기자한테 역대급 ELS 과징금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그 2조 원 아까 역대급 규모라고 설명해 주셨고 그 뒷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 부분이 갖는 상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의지를 보여주는 첫 리딩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또한 향후에 고위험 상품 판매 관행 전반에 대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소식은 업비트에서 400억 원대의 자산이 탈취됐는데요. 이 제재 가능성도 강력히 언급됐는데 앞으로의 빅테크 금융시장에 진출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직접 제재 권한은 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원장은 그냥 넘어갈 성격의 사고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빅테크의 금융 진출 시에 안전장치 여부를 좀 철저히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특사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특별사법경찰, 이 금감원이 이 특사경 권한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주장하려고 하는 측과 이걸 막으려고 하는 측, 뭔가 어떤 신경성 같은 게 있는 건가요? 특사경 얘기는 사실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거는 어떤 맥락인가요? 지금 민생금융범죄에 해당되는 특사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갖고 있는 특사경 권한에는 강제조사권이 없어서 수사 착수에만 2주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부분에서는 현재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합동조사수사단에서 대응하고 있지만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이 이대로 간다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매우 안타까워할 것이라고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찬진 원장이 8월 취임 초창기부터 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조직 개편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조직 개편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8월에 취임한 이후에 소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소비자 보호 총괄 본부를 별도로 두고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권역별 본부에서 상품 설계부터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불안전 판매뿐 아니라 상품 설계상 하자와 제조상 책임 부분까지도 함께 다룬다는 계획입니다. 12월 말에서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조직 개편과 인사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이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이가 안 좋다. 이 얘기를 제가 한 15년 전부터 들은 것 같은데 실제 지금 상황은 어떻고 왜 이런 얘기가 요즘 다시 나오고 있나요? 최근에 증권사 발행어 민가 심사를 하면서 심사 중단을 요청했다거나 금융사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표결을 요구하는 등의 약간 두 기관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찬준 원장은 정책 감독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책 부분에서는 당연히 금융이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감독 부분은 금감원이 필드에 있는 만큼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존중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기관이 협력하면서도 서로 전문 분야를 존중해 달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네, 오늘 경제 이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